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지금 요 사실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슬라이드 이거 만들 당시에는 한 370 명, 8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사전 질문들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 주셨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보기 편하게 피그잼에다가 옮겨 놓고 카테고라이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보여 드리면, 요거 링크도 곧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 이거 랜딩 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이따가 또 알려 드릴 텐데 지금 잘 보이시죠? 요거 어 요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신데,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 놨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일단 먼저 쫙 본 다음에 일단 요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은 애들은 별표를 남겨 놨어요. 그래서 이런 별표들 위주로 일단 답변을 이따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것들 외에도 아마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커버되는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중간중간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코멘트로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나중에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 요거 링크는 한 번 더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랜딩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 How it works 부분에 요 링크도 하나 첨부해 놓았으니까, 혹시 이 URL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또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렌즈 오브 피그마, 지금 이 행사를 여는 주체인데요. 요 단체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렌즈 오브 피그마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피그마의 공식 지원을 받는 비영리 커뮤니티인데요. 요런 활동을 하게 된 게 거의 한 5-6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오프라인 미트업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면요. 작년에 AI가 한창, 지금도 핫하지만 핫했을 때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교육이 AI 시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인프런이랑 같이. 그다음에 피그마가 하면은 유명한 어떤 행사가 있죠. 컨피그라고. 그런 컨피그를 밤새서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와치 파티도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원티드랩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 시스템 관련된 주제들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피그마 코리아 미트업이라는 것도 했었고, 이제 이건 또 최근 건데, 회고 미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이 연말까지 무슨 일들을 했는지 사진으로 공유하고 이제 조별로 시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이건 딜라이트룸이랑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루키파일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뭐 애니메이션을 피그마로 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서 같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제가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이걸 꼭 봤으면 여기다 안 넣었을 텐데. 아무튼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카톡방으로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은 QR코드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기다렸다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사 취지는요, 이번 이벤트의 취지는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의 종류와 그다음에 하우 투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연사들은 어떤 식으로 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노하우나 아니면 꿀팁,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그런데 또 일하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재밌는 세션을 마련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로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의 사업화라든지 인스타 계정을 키워보는 거, 그리고 뭐 또 다양한 워크플로우 만들어내는 거나 루틴 만들기 같은 이제 독특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요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가장 첫 발표는 이프 코프에서 강영환 님이 메인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캠퍼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정민 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시 나와서 제 사례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연사 발표는 각각 2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원래 한 30분 정도씩 잡았었는데, 요 Q&A 시간을 많이 잡기 위해서 조금씩 줄여봤어요. 어쨌든 요거 최대한
컴팩트하고 밀도 있게 진행한 다음에 Q&A도 같이 함께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발표는 요런 느낌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미리 참고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표 순서인 영화님이 먼저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영화라고 하고요. 지금 이프 코퍼레이션에서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가 창업까지 한 썰 푼다. 이걸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 20분에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디자이너 강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요새는 저를 창업가로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몇 개 가져왔어요. 도도 포인트라는, 태블릿 적립 서비스에서 이런 태블릿으로 그 핸드폰을 입력하면, 멤버십 적립되는 서비스 같이 운영했었고,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포카 한산스라는 폰트 만들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폰트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헬로봇이라는 서비스 만드는 회사에서 그 타로 카드 만드는 프로젝트, 실물 타로 카드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해서 한 2,500명 그리고 1억 넘는 펀딩 금액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토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한 4년 넘게 벌써 오래됐네요. 2019년에 입사해서 4년 넘게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해서 창업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토스에서는 요런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라는 그 툴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뭐 요런 그 제가 만화도 그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만화가로 활동하게 돼서 저를 작가님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제가 창업하고 나서 하는 일들을 좀 적어봤었는데 이때 또 감사하게도 EO에 주목받는 멤버로 되어가지고 여기 영원히 박혀 있는데 네,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약간 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뭐 소개말이라면 저는 저를 지도 제작자로 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만드는 길들을 잘 지도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제가 원하는 길로 갈 때 항상 참고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싶어서 지도 제작자로 저를 소개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주고양이 보라라는 사주 앱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스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커리어를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 저의 커리어를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었는데 저를 약간 소개하는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도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20개 정도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한 10년 되는 기간 동안 20개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연에 한두 개씩 했던 건데, 뭐, 회사 내에서도 하고, 회사 외부에서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미친 듯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만큼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주제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자고 제가 두 분을 꼬셔가지고 하게 됐고요. 제 사이드 프로젝트 연대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해요. 네,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약간 제로 투 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 만들 때 제로 투 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시작해서 1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로 투 원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어떤 제품 만들어서 새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사이드 프로젝트에 열심히 하던 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저의 전체적인 과정도 제로 투 원 같아가지고,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은 2014년이에요. 2014년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전,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 팀쿡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One More Thing 하면서 애플워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님이 저랑 같이 애플워치 워치페이스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해서 올댓 워치라는 이 시계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시계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 막 찾아보고 뭐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은 시계일까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한 시계들 막 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애플 OS만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프로젝트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못하게 되긴 했지만 이 개발자분이랑 이제 프리랜서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어떤 회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어떤 되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제가 이걸 계기로 0.1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약간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어요. 이건 제가 전시를 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전 디자이너니까 일러스트도 할 수 있고 뭔가 편집 디자인 할 수 있고 해서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랑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 졸업을 한 지 3년 전이라고 약간 졸업 전시를 기념을 하는 그런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포카한사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포카라는 회사에서 다니면서 제가 회사 안에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면서 이걸 외부로 좀 같이 배포를 해볼까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스포카한사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비헨스, 지금은 피그마와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비헨스가 대세였답니다. 그래서 비헨스에서 포트폴리오 리뷰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들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약간 진행자 역할을 같이 스포카 다니던 디자이너 분들이랑 진행하기도 하고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약간 연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느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더 좋은 곳, 좀 더 내가 잘하는 감각, 뭔가 효능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더 좋은 곳에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결감, 성장, 향상심을 느낀 0.1 단계였다면 0.3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 저거 제가 한때 오토바이를 되게 열심히 탔답니다. 지금은 약간 대중교통 플러스 오토바이는 약간 전기자전거 대용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커뮤니티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위터에서 그런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오토바이 굿즈 판매하기도 하고 뭐 빈티지 점프수트, 뭐 오토바이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키링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월간 모토 캠핑, 뭐 요런 커뮤니티 운영하기도 하고 또 빈티지 그릇 같은 거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토 캠핑 커뮤니티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뭔가 다른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티켓 판매 플랫폼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온오프 빅스나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페스타 같은 뭐 아니면 이런 프렌즈 오브 피그마 같은 그런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티켓을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게 제 첫 창업이 됐는데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안전하게 느끼고 뭔가 서로서로 존중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티켓 판매 플랫폼 믿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 관심사와 관련된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약간 스케이트보드에서 킥보드가 되는 과정을 계속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돈을 벌었냐 하면 돈을 못 벌었거든요. 돈이 거의 안 벌렸어요. 그냥 이런 되게 시간 열심히 쓰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긴 했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 그래서 와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내가 다양한 활동들을 재미있게 하는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해봤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 있고 재미있다. 뭔가
만드는 게 재밌다. 약간 이런 경험들을 되게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즐겁고, 어떤 것들을 더 만들어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사 관련 프로젝트를 0.3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0.9까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토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토스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한 2년인가? 진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바쁘고 회사는 엄청 빨리 커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200명대 회사에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한 2,000명 넘어가거든요. 거의 되게 많은 성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쯤 되니까 아,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좋아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 해서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했던 딴짓이 약간 돈 공부였어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다양한 종류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임장 같은 수업 같은 거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돈 공부하고 어 내가 입지 공부하고 약간 이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심지어 책도 냈어.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이어진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구나라는 돈 공부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어, 오히려 약간 업무와 잘 연결되는 느낌? 이런 걸 받았달까? 이게 제가 만든 책인데 저랑 같이 몇 분들이랑 같이 그 책을 쓰기도 했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미래지도라고 임장했던 걸 노트로 만든 건데 뭐 이러면서 되게 좀 신기한 경험들 했었어요. 제가 사실 책을 다른 책도 내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저를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가로 나와요. 지금 엄청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했다. 돈을 알고 나니까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스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도 진짜 많이 많이 배웠거든요. 그 빠른 성장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영역도 생기고,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버드 김동시 대표님의 빠른 성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내 성장에 뽕 뽑기 하는 방법인데, 자기 개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되게 좋은 영상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요. 실제로 토스에서 4년 동안 이렇게 빠른 성장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아, 내가 어떻게 바뀌고, 뭔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거를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내부 제품 만드는 팀에 있다 보니까 그 스케일링 하는 전반에서 오는 노하우들을 볼 수 있게 됐고, 의사결정 과정 볼 수 있게 됐고, 약간 다양한 종류의 그 조직에 보여지는 결과와 의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토스에서 많이 느끼면서 아까 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제로 투 원에서 킥보드와 이런 스케이트보드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제가 토스에서 뭘 배웠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한 영상도 있어요. 토스 문화 체험하면 할수록 일을 잘하게 되고 막 다양한 경험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2023년이 됐는데 진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0.9에서까지는 이제 진짜 시작하는 시기, 여러 가지 시도하고 진짜로 시작하는 시기들을 보냈는데 이때 돈 공부도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창업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0.99 단계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렇게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내가 창업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진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날을 되게 기억하는 게 벌써 2년도 넘었는데 2023년 1월 26일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레바논 식당에서 요새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냐라고 동생이랑 여행을 갔는데
한 달 살기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랑 요새 한국에서 뭐가 유행이냐 막 요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 포토부스 이런 거 유행인데 페낭이라는 도시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볼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뭐 진짜 없는지 동네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아야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치앙마이도 가보고 방콕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를 갔다가 다시 페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되게 다양한 인풋을 얻었는데 소자본 창업의 끝판왕이라는 레벨업 크루 김소년 이분이 이제 쓴 작업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전자책.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은 되게 돈을 정말 조금만 가지고도 포토부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나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린터가 있고, 그리고 요 판을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넣고, 이건 태블릿이에요. 약간 이런 류의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포토부스를 대여하는 데가 많구나. 요걸 알게 됐고, 요런 수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군데 정도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막 온갖 군데 다 들어가서 다 찍어보고 뭐 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리서치를 해봤어요. 뭐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고 또 이런 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구나. 이런 거 다 그냥 조사를 했죠. 마치 그냥 우리가 인생 네컷 사업한다고 하면은 인생 네컷 그 길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적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되게 운이 좋게도 이 메인테인하는 포토부스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좀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트북이고 프린터고 그리고 조명이에요. 요 세 개만 있으면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거지. 이 포토부스를 워크숍으로 짜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거 웹캠이야. 그래서 와 이 웹캠으로 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볼까?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 뭔가 방법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개발자가 필요하구나.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발자가 필요한다.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랑 일할 사람 물어봤어요. 주변에.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할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대. 없어. 근데 대신에 제가 땡땡님을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지. 근데 그분이 정말 좋을까를 저는 의심을 한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약간 피키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분이 진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되게 엄청나게 오래 일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카톡을 했어요. 어떠냐, 경험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분은 개발자지만 UX에 관심도 많고 피드백도 많고 근데 이제 정말 제품이 성공하길 바래서 하는 말들인 게 느껴진다. 피드백 많이 주는 사람 많지만 어쩌고저쩌고.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꼭 꼬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때 2월 18일 제 생일께였는데 그때 제가 막 제안서를 막 엄청 열심히 썼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됐고 이 사업의 장점과 리스크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거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막 다 적었죠. 아, 14일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하고, 이분이랑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동생은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장소를 구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뭐 포토부스 같은 게 다 로드샵에 다 들어가는데, 말레이시아는 로드샵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장소를 구해라, 쇼핑몰에 장소 구해라, 나 갔다 올게 하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놓고, 저희는 워크숍 같은 걸 막 했어요. 어떤 걸 더 하고 싶은지.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짬이 나서 뭔가 작게 작게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찾아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뭐 어떤 걸 하고 싶고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싶고 어떤 제품 만들고 싶고 뭐 이런 시간들, 이런 생각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보내면서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작게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결국 그 프로젝트,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오픈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는 하지 않게 됐고요.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또 한국에서 2023년에 다양한 활동들을 막 하게 됐어요. 맛집 지도 앱도 만들고 슬랙 메시지 자동화 도구도 해볼까 말까 하다가 접고 불교 앱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 되게 잘 써놨거든요. 그 이오 플래닛 들어가 보시면은 11년차 디자이너가 투스테사하고 하는 일이라고 막 써져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불교 앱도 만들고 업무 자동화 효율화 강의랑 컨설팅도 해보고 뭐 축구 뉴스 앱도 만들어보고 전화 타로 서비스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인 우주고양이 보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2023년에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요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피벗을 계속 했는데 그 기준은 빠른 수익화가 기준이었고 생존이 저희는 키워드여가지고 6번에서 이제 7번으로 발전시키는 운세 앱을 만들게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6번이었던 게 타로보라라는 서비스였어요. 전화 타로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그 타로를 보통 이제 뭐 로드샵 같은 데 많잖아요. 막 부스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그걸 이제 전화로 봐주는 거예요. 전화를 봐주는 상담사랑 고객이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게 타로보라 서비스가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어떤 랜딩 페이지가 있어요. 온보딩 터널에서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 온보딩 터널이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 남기게 해요. 그럼 내가 3분 무료로 상품을 제공해 줄게 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마음에 들면 너가 더 이어서 결제를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진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온보딩 터널은 광고를 보고 들어와야 했고 또 그 다음에 무료 상품 제공하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타로 받았어. 저 타로를 좀 볼 줄 알거든요. 앞에 소개했듯이 헬로우봇에서 타로 카드 만들면서 타로 보는 방법 배워가지고 제가 막 전화 3분 해줬어. 그리고 끊으면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링크로 결제하셔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퍼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상품 제공부터 결제 전환까지가 28%면 되게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화 영어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3문 전화 영어 하고 나서 바로 결제 전환을 유도하는데 그게 3명 중 1명이 거의 결제를 하는 거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 신기하다. 되게 많이 높으니까 우리 이걸 키워볼까? 되게 뭔가 좀 군침이 싹 돌면서 이걸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로 이렇게 친구야 나랑 타로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를 뭔가 키워보려고 했어요. 진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분들을 되게 잘 교육시키면 저랑 비슷한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좀 꼬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전환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28%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 10%였나? 그것도 매우 높긴 한데 이게 저희가 온보딩 퍼널로 들어오는 그 이전 퍼널이 다 광고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돈 내고 한 명씩 데려오던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똔똔이 안 맞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운영이 이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환율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구조다.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저를 싸게 데려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앱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시게 돼서 저희 팀원 중에 그 앱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서 앱을 만들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주고양이 보라라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는 장표에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와 AI 기반 대화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고 저희는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허접한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2023년 9월 30일 버전 1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달라졌죠. 이게 그 버전 0.1 버전이라면 이건 이제 그 뒤에 버전이에요. 그래서 앱 컨셉을 이렇게 타로 온리에서 타로와 마음 챙김 이렇게 컨셉 바꿔서 내보내게 됐고 이렇게 보라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그 뒤에 계속 기능이 추가되면서 넣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맹그로브 고성 가서 만들었는데 서비스 만들었고
어, 네, 되게 약간 낭만 있게 저희 막 사진도 많이 찍고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가 유저 200명이었는데 45명 남았다. 뭐 이렇게 계속 하루 만에 200명 모아보자 해서 막 친구들한테 뿌리고 막 여러 가지 활동하고 아, 근데 진짜 200명 모았네. 약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진짜 뭔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발이 땅에 붙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유저들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고양이 보라가 편지를 써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장을 저희가 직접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유저들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에 답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랑 문자하는 기분인데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로 그날 들어온 사람이 이제 992명이어가지고 이제 1000명과 저희 5명이 막 문자하고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사진은 이제 건대 졸전 가가지고 그 UT를 했던 건데 그냥 냅다 갔어요. 그냥 아 친구가 졸업한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UT 할 사람 좀 없니? 하고 사용자 인터뷰하고 UT 해보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저희는 이제 유저들 만나면서 되게 많이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UTR 일정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앱 내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CS를 직접 저희 지금도 CS 직접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유저들을 만나면서 서비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은 사실 여느 회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기능 추가하고 수정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막 회의하면서 싸우고 막 별별 일 다 있는데 그냥 여느 회사랑 같은 회사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한 50만 정도 유저 가입하고 60만 정도 유저 가입하고 70만 넘었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까 200명이었는데 60만, 70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그 프리 앱의 라이프스타일 차트 1위도 해보고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도 지금 2024년 8월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좀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는 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저희 유저들을 챙기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0.99에서 저희 1로 만들어가는 과정, 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1,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느 회사랑 다를 건 없지만 저는 미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번 사는 인생 뭔가 제일 큰 걸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뭔가 사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팀원들이랑 미국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다양하게 이제 요세미티에서 사진 찍고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요세미티인데 이때 산 거. 그리고 금문교도 가보고 또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이오 하우스라는 그 이오 대표님 태용님인데 여기서 막 굴 까먹고 놀고 뭐 이런 다양한 것도 하고 앞으로 10년을 뭔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더 좀 성장하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창업하는 과정을 쭉쭉 보셨거든요.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두 가지 개념만 있으면 된다. zero to one, one to ten, ten to hundred라는 개념, 그리고 AARRR.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회사가 커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비스가 커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PMF를 찾지 못한 과정은 zero to one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one to ten, 그 다음에 10 to 100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 과정에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원부터는 이름을 조금 아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런 10 to 100 구간에는 뭐 토스, 당근, 소카, 배민, 네이버 약간 이런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막 커져갔던 대기업들도 있는 거죠. 보면 초반에는 생존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업이 시작하고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화가 되면서 회사가 잘 망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데요.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있는 단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보통 아마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 구간에 있을 거거든요. 아, 생존이 중요하구나, PMPC 중요하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AIRRR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이제 깔때기라고 하거든요. 퍼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용자들을 모집해서 레비뉴까지 만들어가는 이 AARRR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용자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사용자를 뭔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리텐션 높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레비뉴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요거를 잘 이해하고 하면 할수록 좀 더 뾰족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실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 실제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 결국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작은 회사를 만들어보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고 그리고 할 거면 좀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팁, 더 잘하는 팁이 있다. 이거는 뒤에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목적을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 왜 하고 있지? 내가 회사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경험을 못해서 그걸 뭔가,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기술적인 것들을 더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동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생각해 보다 보면 그 목적과 맞는 활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과정, 첫 시작부터 뭔가 중간중간, 그리고 뒤에까지 목적에 뭔가 목적 드리븐된 그런 사고들을 해보시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AARRR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AARRR이라는 개념을 각각 퍼널별로 파보는 거죠. 내 서비스는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이런 프레임워크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 이런 걸 파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좋은 팀원 만나는 게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쉽지 않지만 진짜 좋은 팀원이 없다? 그럼 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더 흥미가 있는 것들 위주로 시작하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알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를 더 믿어주자. 그리고 또 내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목적.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우리 목적은 뭐지? 목표가 뭐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목적에 대해 상기하고. 때로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안 하는 때가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회사 만들기 게임같이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도 회사 만들기로 생각하고 회사는 망하면 안 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는 망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AARR이나 회사 성장의 스테이지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게임하듯이 해보자. 요 세 가지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커리어에서 배운 거는 네,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동안 커리어에서 배운 건 이제 어떤 것이든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10년간의 커리어 동안 하고 실제로 어떤 것이든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까지 만들어 버렸지만 누구나 이렇게 회사까지 만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되게 길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걸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뭔가 배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과 링크드인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저한테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정민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전정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번 주제가 사이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란 법은 없다.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뜻은 약간 재밌는 거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거든요.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다. 근데 정말 그런 타입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제 영화님이랑 상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회사에서 CRM 만들면서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면서 디자인 인생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몇몇 분들은 이제 저를 이 원숭이로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이제 베스트 프로덕트 디자이너 에버라는 이제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요거 발표 준비하면서 인지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막 창업 지원금 받아서 모빌 만들고 막 동화책 만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요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막 디자이너 문제 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 배워서 배웠던 첫 프로젝트, 이제 뭐 디자인 레퍼런스 모르는 이런 사이트도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뭐 대학 동기들이랑 나는 뭐 쥐가 좋아, 뭐 난 만두가 좋아, 미스테리가 좋아 이러다가 만든 게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해서 게임 컨셉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이제 나갔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좀 이제 반항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에자일, 뭐 스프린트, 그냥 막 판교 사투리가 막 판이 치고, 무슨 세미나 한 번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80%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반항심에 가득 차서 만들었던 노션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 다양한 단어들이 한 300개 정도 있고, 이때 이제 AI가 있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없어서 일일이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힘들었어서 책으로도 만들어서 수수하게 선불고 판매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뭔가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뭔가 IT 업계의 어떤 디자이너로서 막 배우면서 성장했던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유용한 정보도 막 올리는 계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살펴봤을 때 뭔가 내가 왜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도파민이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재밌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얘기할 프로젝트도 다 뭔가 재밌는 거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 그래서 뭔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좀 가볍고 좀 재밌는 걸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위클리 수다봇이라는 사내 해커톤 작품이거든요. 저는 회사 슬랙에서도 잼예라는 키워드 알림을 켜놨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막 이런 사내 해커톤을 하니까 뭐 회사에 도움되는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막 문제 해결 막 이런 거보단 그 사이드니까 재밌는 걸 좀 섞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팀을 합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 팀의 행복이 곧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만들게 된 스몰톡 봇이에요. 근데 사실 뭐 주말 다녀와서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뭔가 뭐 주말에 남산 다녀와서 날씨 너무 좋았죠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봇을 만들면 되게 강제성 있고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UX로 풀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냥 말로 한 거밖에 없어요. 디자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이 어떤 걸 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 본 게, 오전 9시에 이제 수다가 하나씩 열려요. 그래서 뭐 DM이 이제 주말에 그 뭐 수다들을 받고 오전 9시에 열리면서 그 게시물에 이모지 2개가 이상 달려야 다음 수다가 도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짰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내 수다가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남의 것도 보고 밍글링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봇 이름도 정갑순 할머니랑 뭐 이런 이름이랑 이미지는 AI한테 그냥 맡겼습니다. 그냥 재밌는 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 전사 미팅에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도 항상 좀 추구미가 그냥 재밌는 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진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좀 일 벌리기, 뭐 그냥 좋아하는 거, 공모전, 뭐 이런 식으로 불렸던 것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다. 그리고 나 사이드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게 됐던 되게 제 인생에 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재밌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좀 요즘 공감하실 텐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문에서 약간 사이드가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냥 취업해야지. 근데 경력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럼 인턴 해야지. 근데 인턴 하는데 그 경험이 부족하죠. 뭐 어쩌라는 거지? 오케이, 사이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 굴레를 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고, 디자인, 그냥 취업을 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친구가, 개발 동아리를 해봐. 디자인만 하는 거랑 달라. 라고 해서, 야비라는 개발 동아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약간 팀을 막 짜주고 하잖아요. 그때 목표를 좀 명확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팀의 목표는 그 유저 많은 서비스를 만들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아이디어 나왔던 게뭐 메일 모아준 서비스 어때? 뭐 아니면 청년 정책이 그때 되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청년 정책을 한눈에 막 모아보고 막 소팅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자 했었는데 사실 뭐 아웃룩 알아? 그런 서비스가 이미 메일 모아준 서비스가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썰어버리고 청년 정책도 청년 모수가 일단 너무 적잖아요. 근데 해당되는 것도 더 적어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 모수가 많은 거 없나? 라고 접근을 했을 때 저는 또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밈 찾는 서비스 하자. 난 되게 필요해. 난 이 페르소나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다른 분들도 그냥 그냥 모수도 많고 우리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뭔가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대화할 때 뭐 어떤 밈을 썼어요. 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시간부터 이제 똥줄을 타기 시작하죠. 그냥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카카오 샵 눌러가지고 막 찾아봐요. 근데 안 나와. 네이버에 쳐보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서비스 금이미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시작할 때 제 수준이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디자이너로서의. 취업 안 된 게 너무 당연했고, 그때 뭐 서버 개발자 두 분이 배정된다 했는데, 서버가 뭐예요? 백엔드 분 두 분 들어온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되게 민망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개발자랑 함께 팀으로 뭔가 사이드를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라서 진짜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PM 역할을 처음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UI 그리는 방식이나 뭐 아니면 핸드오프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뭔가 IT 업계 프로젝트 관리, 뭐 애자일, 뭐 스토리 포인트 이런 것도 그냥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로 막 공부해가면서 있어 완벽하게 몰입된 3개월을 보냈었어요. 그 출시 때까지. 그랬을 때 뭔가 그 실제 유저를 만나보고 그걸 풀고 또 개발을 통해서 세상 밖에 꺼내고 사람들이 쓰고 이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게 꼭 주제가 재밌지 않아도 뭐 주제도 재밌긴 했지만 뭔가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즐거움이 내 안에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몰입을 해서 애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진짜 좋았고 보통 팀은 분위기 좋으면 80% 그 우승권에 들어가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발표 잘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뭐 상상도 많이 했고 성과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다시 그 목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취업 준비 때문에 들어왔는데 정말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지금 보는 제이리들은 릴리즈는 그냥 기본이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데이터 봐가지고 문제 정의를 해서 해결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스킬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대신 진짜 좋은 테스트 베드다. 이 내가 핸들을 잡고 있고 이 좋은 팀을 만난 건 진짜 좋은 행운이다, 기회다,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PM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말고도. 그전에는 이제 그냥 디자인이자 팀장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이때 저는 진짜 미숙한 디자이너이자 PM이었기 때문에 운영 시작하기 전에 좀 팀 문화나 뭔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피그마에서 거의 뭐 토론장처럼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쌓여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검색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UI만 그려놓고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댓글을 하나하나 다 긁어 모아서 데이터화 했어요. 이때 저는 이제 무식하게 하나하나 긁어 모았는데 요새는 이런 피그마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뭐 구글 시트로 다 뽑아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했었고, 이렇게 좀 개선안을 가져와서 그 이후부터는 좀, 제가 실수하거나 뭐 코멘트가 달리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게끔
뭐 이런 디자인 뭐 요건 같은 것도 있고, 개발 싱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 놨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스프린트 롤을 이런 식으로 하자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정말 그 코멘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한 100번이었으면 한 20번 정도로 줄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일들도 했었고 또 이제 디자이너로서 또 그 스킬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모데이 날 보통 개발한 거 서로 선보이고 발표하고 막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한 번씩 다 써보세요. 그래서 아 오히려 기회다. 우리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오니까 메이즈라는 유티 툴을 준비해가지고 잘 했나? 우리가 이제 릴리즈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목표는 유저가 많은 거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보자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UT를 하니까 막 체류 시간, 뭐 클릭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 UT도 하니까 데이터 너무 재밌겠는데? 데이터 좀 알아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막 프로젝트 리딩, 뭐 이런 뭐 UT 이런 것들은 읽으면 대부분 해결이 됐거든요. 책이나 아티클이나. 근데 데이터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돈을 좀 써야겠다 해서 부트캠프를 들었습니다. 뭐 데이터리안이라는 이런 부트캠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좀 듣고 6주 코스인데 1주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벤트 막 정의해가지고 공개 전에 미친 듯이 테스트하고 프론트엔드 분 한 명 붙잡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디자인 외적인 것도 좀 도맡아서 몰입해서 막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끝나고 보니 되게 이런저런 결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희 팀이 첫 시작이 뭐 유저 많은 서비스를 만들자 했는데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디스콰이엇에 그냥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가 제품을 만들고 뭔가 메이커들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입소문처럼 나가지고 회원가입한 유저 300명 정도 됐었고 유입도 되게 많이 늘었고 한 MAU 한 6,800 정도 막 달성을 하고 전국에서 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SEO도 올라가고 원래 금임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되게 뿌듯하다. 뭐 이런 감정도 들게 되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도 막 UT나 뭐 GA 이런 걸 막 보다 보니까 문제 정의, 뭐 데이터, 뭐 이런 결과까지 되게 좋게 나왔어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저한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원하던 대로 이직도 하게 되었고 이걸로 취업도 하고 이직도 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됐었고 이건 진짜 생각 못했던 일인데 여기저기서 뭔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 주제로 발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파민 터지는 일인 게 경력 6개월 차, 8개월 차가 겪기에 너무 도파민 터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이 금임팀은 자연스럽게 한 1년, 2개월 지났을 때 해체가 되긴 했지만 제 사이드는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는 이제 사이드가 뭔가 재밌기도 한데 도움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고 실험하고 싶은 이런 테스트베드를 좀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이 이제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 관련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뭐 노션 템플릿 판매도 하고 뭐 유용한 레퍼런스 링크도 뭐 공유하고 뭐 이런 계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작은 그냥 또 요구도 살짝의 반항심이 있었는데 그냥 디자인이나 제품 그런 것보다 가설공증을 난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실험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럼 사실 나 마케터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퇴사해서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한두 달? 그래서 한 달 정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보자. 여서 딱 팔로워 1000명만 모아봐야지. 이런 목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벤치마킹을 열심히 했었고, 뭔가 이 인스타그램 세상에 어떤 게 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 대상으로 어떤 걸 서브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게 먹히고, 어떤 게 가능할까, 뭔가 이런 추구미랑 도달 가능미의 어떤 그 균형을 막 맞추려고 했었고,
국내에는 UX UI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 계정이 진짜 몇 없어요. 지금도 잘 없고. 그래서 뭔가 해외 계정도 많이 참고했었고, 이제 영화님 것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계정, 그때는 와이노트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은 이제 약간 제품 벤치마킹 할 때처럼 그 변수를 좀 뽑아냈었거든요. 콘텐츠도 여러 요소의 조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벤치마킹 했던 주제들이랑 그런 변수들을 막 조합해서 빠르게 좀 그 테마들을 막 만들어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주제가 뭐 채용 시간, 시장 트렌드, 뭐 아니면 현직자만 아는 정보, 뭐 아니면 후킹 멘트로는 두고두고 써먹는, 막 뭐뭐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되게 흔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훅도 다 모아보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섞어가면서, 그냥 막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팅이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간은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이제 한 달 뒤에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방향성으로 해야겠다. 그걸 어떻게 찾을까라고 막 생각을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딱 그거였어요. 그냥 디자이너들이 꼭 뭔가 디자인 계정을 만들 때 하는 실수가 완벽한 무결성 때문이거든요. 이제 완벽했으면 좋겠고 이 계정이 곧 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있던 계정 그 베스트 존마이 에버라고 원래 있었어요. 그냥 제 이름이 정민이라서 그 계정 이름 존마이로 해놨었는데 이 계정에서 그냥 조금 바꾸고 그럼 브랜딩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가 너 이거 닮음 해서 오케이 나 이거 할게 하고 이렇게 의미 부여도 안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 자체도 뭔가 막 영상 편집을 새로 배워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퀄리티를 매번 바꾸고 막 그래픽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최대한 지양하고 그냥 피그마에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글자 하나씩 막 바꿔가지고 1일 1일스를 막 집어냈어요. 그랬을 때 뭔가 그 메일 올리고 매일 밤 인게이지먼트 뭐 체크하고 이랬을 때 100명까지는 조금 서서히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뭐 10개 정도 올렸을 때 1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이런 모르는 계정에 댓글을 남기거나 팔로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회나 저장, 공유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이 좋은 그 테마 그 구조를 좀 잡아가는 데 신경을 썼어요. 100명까지는. 근데 이제 테마를 막 잡아가면서 조회수는 이제 조금 뭐 배로 늘고 이렇게 하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막 공부를 해보니까 팔로워랑 관심사에 따른 그 인게이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직접 그 좋아요를 눌러준다던가 댓글을 남긴다던가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뭔가 이게 안 되네? 뭐 이대로면 이제 1년 내내 나는 릴스를 찍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이게 좀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뭐 댓글에 뭐 바보라고 달아주시고 뭐 팔로우 해주시면 보내드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쓰기 싫었는데 이제 강제성 있는 인기지먼트가 필요하다. 이게 왜 쓰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쓰게 됐고 효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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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이제 한 2주 동안 뭐 100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동안 이걸 썼더니 그 다음에 1000명이 됐어요. 2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달은 거의 한 3000이 됐습니다. 한 2600 정도 됐었는데 정말 효과는 좋다. 하지만 바로 새로운 챌린지가 생겼었어요. 이 마케팅이라는 건 계속 이런 챌린지구나라는 생각도 막 들 때였고, 쉽게 팔로우 하는 만큼 바로 이득을 보면 팔로우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한 3,000명 정도 됐을 때는 하루 평균 한 20명 정도 팔로우 취소하고 그냥 느는 게 주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회고를 좀 해보았죠. 그동안의 기승을 좀 보니까, 실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관된 컨셉이 없고,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큰 틀밖에 없고,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그래서 이때 좀 깨달았던 거는, 자료의 효용성이 좀 있으면 팔로우 전환은 되는데, 유지는 좀 어떤 계정의 신뢰도와 어떤 관계와 믿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가치를 계속 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몇 가지 꾸려봤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이때쯤 저한테 생긴 자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때 포트폴리오 리뷰를 막 많이 해주고 또 그분들이 뭐 면접 합격했다, 뭐 취업 성공했다 이렇게 뭔가 관계가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이 뭔가 리뷰를 받은 사람들은 되게 신뢰 관계가 쌓이는데 이걸 좀 공공재로 만들어서 구직자분들한테는 좀 생생한 고민이 좀 도움되는 공공의 자산이 되고 그게 또 저에게는 신뢰 자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라고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임워크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웹 포트폴리오라고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까지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캐릭터 그 원숭이 캐릭터랑 뭐 컨텐츠 뒤에 좀 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게 신뢰라는 게 어쨌든 얼굴 까야 신뢰도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뭔가 링크드인을 연결을 할까? 뭐 아니면 난 제품을 좋아하니까 디스코드를 연결할까? 했었는데 채널마다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로 나를 정의하기엔 난 너무 복합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이런 흩어져 있던 제 활동이나 뭐 이력 경험 뭐 이런 것도 당연하고 또 저는 그 아까 노션 뭐 단어장 이런 것도 보이다시피 좀 정보 정리하고 뭐 노션 템플릿 만들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션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 만든 것들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고 피지사 연결해서 판매 링크도 넣어놓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열린 의사소통인데, 이거는, 사실 팔로워가 적을 때는 그냥 Q&A 막 하고, 그냥 뭐 DM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팔로워가 확 느니까 니즈도 잘 모르겠고, 익명의 다수가 저를 지켜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게 뭔가 계속, 유저 드리븐? 그러니까 뭔가 그로스 마케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시장이 좋아하는 걸 계속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다.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겠다. 해서 뭔가 미디엄 같은 것도 써고 뭔가 이런 재밌는 얘기도 쓰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양한 시도도 하고 신뢰도를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 팔로워 취소 트래킹 안 해가지고 근데 느낌상 이탈률이 되게 많이 감소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뭔가 진정성 있는 팔로워들이 늘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몇 가지 시그널은 좀 제가 제공하는 가치를 좀 신뢰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예 연차가 없거나 뭔가 이런 분들이 좀 이 자료를 위해서 저를 팔로우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좀 비슷한 연차나 더 높은 연차 분들 디자이너한테 뭔가 커피챗 요청도 오고 협업 요청도 늘어났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있는 디자이너로 좀 브랜드 구축을 성공했구나 라고 시그널을 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마케팅 활동을 쭉 해보면서 또 깨달았던 어떤 경험은 사실 마케팅이랑 실험에 대한 결과는 좀 숫자나 단기적인 성과 같은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심도 통하는구나. 뭐 이런 요즘에 맞지 않는 인사이트도 좀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 채널에서는 마케팅 프로젝트 말고도 좀 이런저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AI로 사실 이 어, 일관적인 좀 브랜드 이미지를 뽑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그냥 대실패를 했었고요. 그냥 예쁜 거, 귀여운 거, 그냥 많이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원숭이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것도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냥 친구가 준 거 말고 새로운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현업에서 CRM을 디자인한다고 했었는데, 디자이너가 CRM 고객을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요 뒷단에서 고객 관리하는 것들도 노션 뭐 CRM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뭔가 뭐 B2B 마케팅 세일즈 뭐 이런 퍼널도 한번 운영해 보고 하면서 되게 뭔가 재밌는 것들 계속 하는 테스트 베드가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뭐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했지만 올해는 좀 다시 메이커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개발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좀 좋아하는 제품 만들어서 또 이런 디자이너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식이 생기면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연쇄 사이드 프로젝트 안 지치고 어떻게 계속하지? 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렌즈 오브 피그마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벤트 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웨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피그마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인프런이랑 같이 이런 재밌는 이벤트도 했었고, 이제 이런 그 컨피그 워치 파티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티드랑도 뭐 피그마 코리아 미더비라고 디자인 시스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최근에는 그 회고 미덥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랑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딜라이트룸이랑도 이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로티파일즈랑 같이 이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워크숍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왔죠. 오늘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재탕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된 건데요.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훌륭한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재탕 아닌 재탕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피그마라는 툴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피그마를 쓴 지도 진짜 좀 오래됐기도 했는데, 초반에 커뮤니티를 같이 기여해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5, 6년 정도 지금 같이, 6년이 뭐야, 한 7년 됐네요, 이제 벌써. 그렇게 좀 오랫동안 그 진행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라는 회사가 궁금해져서 이런 식으로 오피스 투어, 나 가보고 싶다, 샘플 안에, 이런 식으로 그 피그마 현직자들한테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어찌저찌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성공해서 그 컨피그에서 사회봤던 분이랑 한테 오피스 투어도 직접 받아보고 사진도 같이 찍고, 너무 그 오피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것들 외에도 이제 사이드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회고 자체를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재작년에 진행했던 건데,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그 대표 사진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 같이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보는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회고를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가치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어떤 테이크어웨이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자꾸 판교 사투리가 나오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들은 이제 저의 니즈를 정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아까 영화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활동들을 올해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어떤 시도들을 했었고, 그리고 나의 니즈는 그걸로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계기 삼아서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생각나는 것들만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피그마랑 디자인 커뮤니티, 이런 것도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고, 뭐 사내 스터디, 뭐 노션으로 블로그도 만들어보고 강의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퍼블릭하게 공유도 해보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독립적으로 어떤 하나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빡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는 역량이랑,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재미있게 서로 얽히고 설킨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몇 개씩 쳐봤어요. 피그마 디자인 커뮤니티, 노션 블로그 만들기, 강의, 뭐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티, 이렇게 4개를 그냥 하이라이트 쳐봤는데, 무작위로 얘네들도 다 하나씩 다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이런 피그마 디자인 커뮤니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공유하는 것들을 나도 다른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올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던 게 이제 노션 블로그 만들기였던 거고요. 노션 블로그를 이제 뭐 커스텀 도메인 같은 거 입혀서 막 배포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 이제 아티클이 흥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강의 제안이랑 뭐 책 그 제안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해볼게요 하고 했더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얻었던 교훈이나 아니면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더 잘 이해해야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디자인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만 쓰지 말고 그냥 외부에 공개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을 최근에는 퍼블릭 공개하기엔 했지만 제 전전 직장인 버즈빌에서부터 이어졌던 건데, 그때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가장 컴팩트한 버전으로 그 피그마 커뮤니티에 공개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시도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묶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그 제안들이 오게 됐어요. 책을 써보자는 제안이 출판사로부터 오게 됐는데요. 그 책을 쓸 때 제가 그냥 무턱대고 뭐부터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엄청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나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커리큘럼 같은 거를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던 디자인 책 쓰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저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화를 해서, 참고로 제가 책을 쓸 때에는 그냥 워드로만 쓴 게 아니라 뭐 피그마를 책이었는데 피그마 컴포넌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실제 초고까지 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했던 어떤 효율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인스타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간을 따로 빼서 너무 지치지 않고 제가 아침 시간만 활용해서 조금씩 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네, 요거 책 쓸 때 컴포넌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티클 쓴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엮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외부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공유했던 이런 해외 기업 오피스 투어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피스 투어를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그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그냥 무턱대고 약간 일기토 신청하듯이 이메일을 보낸 거니까, 제가 좀 피그마를 위해서 혹은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의 레퍼런스를 또 우다다 써가지고 거기다 공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걸 좀 좋게 봐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AI 인스타 계정도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이런 걸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저는 사내에 있을 때 각종 스터디들을 그냥 알아서 조직하고 해봤다가 또 좀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블렌더도 열심히 배우다가 나중에 AI가 나와서 블렌더로 하는 것들이 다 미드저니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미드저니 열심히 또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AI 계정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좀 랩처럼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연쇄 사이드 프로젝트를 안 지치고, 근데 저도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지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너무 막 힘줘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은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팅해서 이걸 하면은 좀 이게 달성됐을 때 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내가 무턱대고 할 일 없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특정한 시간을 따로 빼서 꾸준히 하면서 그 시간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는 딱 두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책 집필인데요. 요거 할 때 제 나름대로 출판사의 목표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안이 왔을 때 두잇 프로덕트 디자인 입문 뭐 이런 느낌의 책이었는데,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그리고 피그마라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책을 한마 끝내면
그래도 프로덕트 디자인이 뭔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컨셉 화면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문 도서를 만드는 게 하나의 그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목표였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와가지고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막상 하다 보니까 엄청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다시 이 책을 쓰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실용서적이다 보니까 비주얼을 피그마 스크린샷을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일일이 따서 거기에 대한 기능 설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앱 디자인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떤 자체적으로 그 가상의 앱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왔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어떤 걸 기대했고 이런 것들의 생각 과정을 다 일일이 스크린샷을 찍어가면서 여기에서 그 책에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몇백 장의 스크린샷들이 생기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식으로 했으면 절대 못 썼을 거예요. 왜냐면 피그마가 1년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니어하게 관리하면 절대 책을 쓸 수가 없겠다. 왜냐면 내가 한 50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미 피그마는 업데이트가 다 돼서 50개를 다시 다 재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데이고 난 다음부터는 피그마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래픽이랑 초고를 한꺼번에 작업하는 걸로 오토 레이아웃이 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지고 있던 역량을 어떤 책 지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뭐 목차 같은 경우에는 노션으로 쫙 다 써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 초안도 써놨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실제 들어가는 화면들이 같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출판사들만의 그 목차별 그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소제목, 또 이제 대주제, 그리고 캡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 만들 때 하는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분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서 같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절대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시간도 되게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책을 집필한다는 게 전 이거 한 1년 정도 쓴 것 같은데 본업을 하면서 집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적고 그 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지금도 그렇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뭐 별로 미라클도 아니에요. 그냥 8시에서 9시 반 정도까지 스타벅스에 다른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자기 할 거 하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를 같이 하자라고 하고 할 거야라고 하니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출석한 이후부터는 그 시간은 다 내 거고 그렇게 이제 저의 시간을 관리하려는 데 그 미래의 나 자신의 책임감을 미리 빌려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마케팅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성과 아닌 성과 같은 것들을 내고 싶어서 그래도 잘 팔렸으면 좋겠잖아요. 이왕 나왔는데. 그래서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SNS 같은 데에도 제가 하는 작업들을 그냥 뭐 별거 아니어도 다 일일이 공유하려고 하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어도 뭐 재밌어 보이는 거는 되게 가볍게 공유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아까 피그마로 피그마 책 만든 후기 이것도 그냥 이왕 이렇게 내가 열심히 체계화 시켜서 했는데 이게 그냥 휘발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자체 아티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개의 키워드를 책 지필이라는 키워드 예시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AI 두들 디자인이라는 어떤 인스타 계정을 키웠던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때의 목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인스타 팔로워 1만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역량 기반으로 나 자신 혼자만으로 그냥 그러니까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좀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 저는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같이 하면 저는 되게 속도가 느려질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팀원을 구하고 하면
이탈이 생기잖아요. 안 생기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 이탈이 생기고 팀원들 간의 관계를 고민하는 시간에 내가 혼자서 실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인스타는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 이렇게 써놓는데 1만 팔로워라고만 써놨었지만 그거 말고도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AI 관련된 걸 해보거나 아니면은 정민님이랑도 비슷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랑 vs 하고 싶었던 후보군 중에 하나가 뭐 디자이너로서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스킬이나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보는 채널을 만들까? 이거 두 개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더 습득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만큼 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나의 여러 강점 중에 AI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여기서 기성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서치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 골라서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형태로 제공하자라는 게 이제 다른 거였고, 여기 마찬가지, 여기 네 번째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출근하기 전에 하는 시간 플러스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 투자에 대한 어떤 선 넘지 않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근데 뭐 별로 도달도 잘 안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때는 근데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 팔로워에 크게 처음에는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거 앞으로 계정을 운영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력을 했어요. 계정을 만들면서 미드저니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짬뽕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비주얼 유니크하면서도 좀 재밌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런 느낌의 그냥 예쁜 때 이제 뭔가 2D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어떤 이미지들을 처음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뭐 제대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차를 또 이렇게 쭉 가져와 봤는데 이 변천사는 그냥 이 비주얼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쭉 하다 보니까 그냥 비주얼만 보여주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 이런 것들을 나 요즘에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 그냥 뭐 배경화면 같은 거 핸드폰 배경 같은 거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제안을 해서 몇 개 만들어 드리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전 직장 부사수분의 어떤 고양이인데 그런 고양이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배경화면 쓰라고 드린다든지 그냥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변화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포스터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겸사겸사 원래 하던 핸드폰 배경화면 비주얼도 같이 전달하는 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콘텐츠가 잘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플로우가 엄청 많이 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효율화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과정을 패턴화 시키려고 많이 했고 제가 원래 잘하는 피그마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좀 재밌으시라고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피그마 영상을 그냥 오늘 찍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컬러 하나만 바꿔서 모든 릴스의 테마를 다 관리해서 이거를 다 뽑아서 이제 캡컷에 가져가서 진짜 필수적인 키프레임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쁜 포스터가 가질 수 있는, 퀄리티 높은 포스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패턴화 시킨 다음에 거기 피그마에서 다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식으로 다 비주얼이 하나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퀄리티를 올릴 수 있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쭉쭉 진행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뭐 더 기획들도 구체화되게 됐고요.
구체화된 것들 중에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은 그냥 코멘트로 아까 그 정민님이 말씀하셨던 그 코멘트 치면은 뭐 이거 드릴게요 하는 부분을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걸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비주얼에 대한 요청사항을 그 팔로워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그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릴스가. 그래서 여기에 그 핵심적으로 그 고객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밸류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뭐 한국 사람한테만 팔긴 싫어가지고 이제 영어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작업들도 처음에 진행했던 어떤 지인들 기반의 작업이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이렇게 터져주면서 계속 유입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첨으로만 좀 얻을 수 없었던 밸류, 그러니까 다른 팔로워들한테 전반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좀 부족하니까 팔로워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뭘까 하다가 고양이인 것 같아서 고양이 종류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실 수 있게 해줬더니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나름대로 반응이 좋고, 그렇게 조금씩 그 변화를 줘가면서 계정을 운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제 포트폴리오에 넣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좀 지표가 달라지긴 했는데 3, 4개월 정도 만에 이런 빡세게 운영했을 때 이런 성과를 얻었던 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고무적인 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원하는 어떤 고객사들 외주도 받게 되고, 되게 그 여러 가지 원래 디자이너로서 가지지 못했던 어떤 완전 다른 기회들이 또 열린 것 같아서 재밌게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힘이 빠져서 한 1, 2주에 한 개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제일 재밌었던 프로젝트 가져와 봤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냥 짬짬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노션에 저 이것저것 그냥 적어 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퇴사했을 때는 퇴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커리큘럼처럼 뭐 목차 만들어 놓고 그것들 하나씩 다 적어 놓고 이거를 뭐 연재해 가면서 그 어디 SNS에 올리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리스트업 된 것처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저는 그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걸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나 목표 같은 걸 좀 설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시간 관리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재미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프로젝트는 아까 그런 것들처럼 뭔가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뭔가 누군가한테 가치를 좀 주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이런 여러 것들이 한 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배웠다면 다른 미래의 기회들이랑 연결된다는 부분도 되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준비한 내용 끝났고요.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정민님이랑 영원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모더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디지털 작업물이 주 직업이지만 문구와 같은 오프라인 제품에 대한 사이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영화님 전문 아닌가요? 네, 오프라인 제품에 대한 사이드 프로젝트 경험 있어요. 프로젝트를 회사 안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오프라인 제품도 사실 뭔가 디지털로 하는 것 같이 그런 뭐 가설 세우고 뭐 피드백 받고 개선해서 내보내는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 똑같은데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내보내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없다. 아까 상현님이 막 화면 수정하셨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제품은 그 화면 수정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할 때부터 기획이 좀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프라인 상품도 팔아보고 굿즈도 팔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팔 것인지, 어떻게 팔 것인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상품을 만드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상품이 더 잘 나옵니다. 네,
그 정도? 혹시 정민님도 공유해 주실 아, 만한 의견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건 사이드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창업지원금 받아가지고 약간 이런 제품 같은 건 실제로 만들고 했었거든요. 전 산업디자인학과라서 실제 막 모빌 같은 거 나무로 뽑고 그 아저씨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했었는데,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아서 막 부전공도 뭐였지? 뭐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있는 그런 것도 듣고 했었는데, 그냥 그때는 뭣도 모르고 교수님이 그냥 아, 이거 별로인 제품인데 안 팔리는데? 하는데 그냥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팔립니다. 제가 시장에서 증명해 볼게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 무슨 광진구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대를 놓고 팔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살까? 당연하죠. 그냥 타겟이 아니었고. 이런 게 있어서, 아, 이게 돈은 막 200만 원 들이고 이랬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었거든요. 동화책이랑 모빌이랑. 그래서,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냥 초기 자금을 좀 적게 드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이후부터 사실 IT 쪽으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공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좀 재밌어 보여서 사실 저는 회사 내에서 전 직장에서 BX 팀 분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꼽사리 껴가지고 여러 가지 사내 초대장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이번에 써서 배포할 때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좀 느꼈는데, 취소가 안 된다. 이건 너무 커다란 부분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출판사랑 한 거를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매몰 비용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혹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유. 그러면 다음으로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은 수익이나 성과, 가능하다면 창업까지 도전해보고 싶은데 질문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고민이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를 구하려고 해도 잘 맞는 스타일일지 알기 어려워서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개발자가 없어도 될까요? 에 대한 질문과 함께하기 좋은 팀원 구하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영화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개발자가 너무 중요해요. 이상한 분이랑 일하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건 만약에 창업을 해서 테크 쪽으로 뭔가 운영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다녔던, 그러니까 같은 회사 동료셨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서로 그냥 존재를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냐면, 블로그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회사 안에서 테크 블로그 운영하는 거에 되게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글을 보고 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뭔가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면 좀 더 괜찮은 개발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해보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누굴 만나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만 같이 일해볼까? 하면 2주만 해도 어느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게 작게 시작해보고, 뭔가 만났을 때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분들을 뭔가 리스트업 해두고 되게 네트워킹 잘하고 약간 이런 종류로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면서 작게 작게 해보시는 거. 너무 막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약간 이런 느낌은 조금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니까 작게 작게 해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네, 그런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개발자가 중요해가지고 만약에 테크 쪽으로 하신다면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거 먼저 해보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시간상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영화님이 별표 쳐주신 건데, 사이드 아, 프로젝트에서 사업까지 확장되었을 때 트러블 이슈가 없는지, 그리고
업무보다 사이드 업무가 주로 피력되는 포트폴리오도 괜찮을지,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느 부분으로 사업으로 전환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마케팅 비용과 추천하는 방식. 네,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답변드리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사업까지 확장됐을 때 지분 관련한 거는 정말 어려운 논의예요. 어려운 논의고, 그때 이 어려운 논의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분이 막 엄청 클리어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사이드에서 사업이 된 케이스여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트러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되게 딥하게 논의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잘 뭔가 대화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분들을 좀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하려고 할 때 최대한 그 합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되게 소프트하게 만들어 가보시는 거, 그 프로세스 자체를 잘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사이드 업무가 주로 피력되는 포트폴리오는 그 연차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연차가 막 5, 6년 차인데 사이드 업무가 주로 피력되면 조금, 이분은 그러니까 뭔가 사업하려고 하시나? 뭐 아니면 회사 업무를 좀 열심히 안 하시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그 강의를 만든 내용에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런 강의에서 좀 살펴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어느 정도 풀어낸 것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느 부분으로 사업으로 전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거는, 결국에 그 사용자를 데려오는 비용 대비 그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용자를 데려오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으면서 매출이 높은 프로덕이야. 그러면은 이게 사업으로 전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든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게 뭐 이거 그 다음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피봇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전환해 볼 가능성이 어떤 프로젝트든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서 제품 만들어서 레베뉴까지 일단 내보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쉬워지기 때문에 한번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체를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마케팅 비용을 추천하는 방식. 저희는 초반에 그냥 메타 애즈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그 사용자 군마다 다른데 B2C 같은 경우에 메타 애즈로 릴스 같은 콘텐츠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락해가지고 세일즈 같은 느낌으로 컨택해서 해보는 거. 이런 게 있어서 마케팅 비용도 되게 케바케고 방식도 케바케인데 크게 뭔가 크게 구조화해서 추상화하면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거랑 약간 이어지는 질문,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지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3명 다 별표를 친 게 있어서, 이거는 저랑 정민님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민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연차고 아직 뭔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해요라는 게 먹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잘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사실 지금 회사는 좀 오히려 뭔가 개개인의 그런 브랜딩, 성장 이런 것들이 곧 회사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럼 뭔가 하지 마시고 뭐 업무에 더 집중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디자인 사수분한테도 제가 이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혹시 안 좋게 보일 수 있냐 했더니 전혀 상관없다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잘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걸 면접에 쓴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방금 얘기했던 모든 걸 다 면접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추려서 이제 포폴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포폴에 쓰려고 애초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순서가 저에게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좀 제일 재밌어 할 만한 거 추려서 여기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과자처럼 그러니까 뭔가 메인 디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이런 것도 했어요라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훨씬 더 시너지 나는 형태의 전달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스키다시라고. 네, 스키다시 좋네요. 요것도 영화님 거네.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변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포트폴리오 관련한 거는 굉장히 많은,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배운 게 있다. 전 그걸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여하는 방식에서 2년 2개월 동안 콘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대표님이랑 잘 뭔가 핸들링하는 그런 방식,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소프트 스킬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별로인 걸 뭔가 더 낫게 만든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방식을 뭔가 정리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배우는 게 크다. 그냥 적어보면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 또 어떻게 디벨롭 할 수 있을지 같은 걸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프로덕트 디자이너 관점에서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뭐 솔직히 어느 회사가 다 뭐 사업이 잘하거나 사업부가 잘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시장이 좋아서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만약에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혼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상황이 다 좋다고 가정해요. 뭐 예를 들어 개발자도 되게 많고, 뭐 데이터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 마케터도 있고 사업도 너무 잘해. 약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서 리디자인을 해보면 또 되게 다른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약간 아예 그 상상력을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적어서 공유해 보시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런 연습이 되게 큰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해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 촉박하니까 바로 또 다음 거를 좋아요. 이번에는 정민님 걸 하나 골라볼까요? 괜찮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르는 기준. 요거는 사실 막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사이드 프로젝트 발표한다니까 오늘 점심에도 개발자분들이랑 막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좋은 프로젝트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자기가 좀 공감을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냥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그냥 성과가 정말 나든 돈을 벌든 안 벌든을 떠나가지고, 그냥 요즘 그냥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커서 딱 그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보인다. 뭐 이력서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개발자분들도.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데, 그걸 겪으려면 결국은 내가 공감하고 뭔가 진짜 문제를 풀고 싶고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약간 그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하나 정도 더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럴까요? 근데 다들 저는 약간 이거를 또 별표 친 이유가, 저도 취준생 때 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내가 막 토익을 더 해야 되나? 정말 취준을 위한 취준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사프를 하면서 놀고 있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점점 길어질수록 난 사프만 하는 사람 같고, 난 돈 벌 줄 모르고, 막 이런 좀 자괴감이 좀 오는데, 사실 그냥 사프를 참여하는 시간도 더 훨씬 좀 응축적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기간을 좀 더 몰입을 하고 그게 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어서 별표를 좀 쳐놨어요. 진짜 음, 다들 공감하시네요. 취주는 광기입니다. 진짜 진짜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공감, 점점.
그리고 조금 응원은 아니고 약간 저의 사례로 공유를 드리면 전 사이드 프로젝트랑 별개로 이 이번에 이직 준비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1년 넘게 했어요. 왜냐면 영어로 일하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과정 중에서 했던 것들인데 어, 그, 자기랑 맞는 어떤 그 회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첫 취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 또 진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들 그냥 엄청 경력 높고 더 잘 하시는 분들도 꽤 오랫동안 이직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신입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약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약간 전 항상 남 탓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남 탓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뭔가 뭐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경험들을 위주로 회사가 뭘 원할까? 모르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면서 방향을 찾아가면 좀 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만 더 할까요? 좋아요. 여기에 답변을 또 남겨주셨네요. 다혜님께서.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혼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인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저는 같이 팀으로 하는 것 같고,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이드 프로젝트 같이 되게 조그마한 시간에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다른 분한테 의존해 가면서 하기가 조금 저는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한번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들을 많이 한 게 된 것 같고, 저는 같이 계속 했으면은 이만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는 사람을 매번 찾는 것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서, 어,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어느 정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현타가 안 오려면 성과를 내, 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성과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강의나 아니면 이런 거 아티클 같은 거 쓸 때는 뭐 관종이라서 누가 좀 이렇게 반응해주고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을 좀 받고 싶은 어떤 목표나 아니면 이런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거, 뭔가 이해시켜서 뭔가 좀 더 높은 지식 레벨을 갖추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좀 더 좋은 의미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본인이 세웠던 목표에 자기가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떨어져서 분석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맞아요. 여기 댓글로 이제 다들 남겨주고 계신데 요새 개발로 AI에서 릴리즈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음,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은 더 그게 많이 느껴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그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게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개발자도 엄청 줄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혼자서 나와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도 이제 새로 살아남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재미있으려면 저희 팀은 항상 만나서 했거든요. 좀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주일에 3번 만났어요. 저희 팀은.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건데, 퇴근하고 나와서 막 금, 일 이렇게 막 수요일에 퇴근하고 만나고, 금요일에 퇴근하고 만나고, 일요일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고 재미있게 안 하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나와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정도로 좀 뭔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 좀 해보시는 것도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 재미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나서 하는 거 정말 저 완전 강추.
그래서 뭔가 따로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만나서 할 수 있는 팀으로 하면은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만나서 하면 재밌는 게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어요. 뭐 여행을 같이 가거나 뭐 놀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있거든요.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두 분,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을까요? 소감. 소감. 너무 재밌었고, 사실 두 분한테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벤트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호다닥 막 준비됐었는데 너무 준비 과정도 재밌고 좋았어요. 저희 막 했는데 거의 막 그 뭐라지 이렇게 효율적인 비동기 처음이었다고 하셨는데 막 오늘 막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럼 막 다 올려가지고 다다다다 막 수정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게 좀 이거를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왜 제안을 드렸냐면 그 인프런에서 뭐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강의를 뭔가 녹화해서 같이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녹화할 때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만 하는 거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 얘기를 하면 더 풍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꼬셔서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뭐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같이 기여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간단하게 저도 제안을 받아서 처음에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막상 그 준비 과정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이 주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도 후다닥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되었고요. 혹시 다른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이드 너무 일처럼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래야 맞아.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돼요. 아무튼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어떤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